우리 사회는 해방 17년 동안의 민주사회 건설에 실패만 거듭해왔다. 정당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담당할 만한 지도 세력이 키워지지도 못했다. 국민의 수임자인 공무원은 뇌물 먹는 일과 부정 축제에 눈이 어두웠고 일반 국민 역시 자기만의 이득을 꾀하는 마음이 성해서 참다운 애국심도 근로 정신도 가지지 못했었다. 최근에는 엽전이란 말이 유행해서 우리 결의의 비굴한 생각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며 서로 헐뜯고 남이 망하는 것만 바라는 결의에 그릇된 마음을 가지게끔 한 느낌이 농후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릇된 습성들은 결국 이 나라에서 건전한 복지 민주 국가 건설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기왕에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거칠은 한국 땅에서는 찬란한 이웃의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접붙이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 우리 민족사의 본바탕이 지니고 있는 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은 영국식 민주주의 10여 년의 쓰라린 실패를 본 파키스탄에서도 혁명 지도자 아유브 칸 장군이 파키스탄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는 정치 체제를 모색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딴 나라에서 들여올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책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회외교의 민족 종교 속에 기본적 민주주의의 뿌리를 둔다고 말한 것 역시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집트의 나셀 역시 그러한 경향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성해서 우리는 이조의 사회사가 우리에게 끼친 그릇된 유산을 정리해서 우리 결의를 해치려는 여러 가지 요소와 싸워야 할 것이다. 이조 사회의 그릇된 유산을 생각하기 전에 그 커다란 전제가 되는 뒤떨어진 결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제학자 데리바니스 교수는 후진국의 가난한 원인을 1. 가능한 한 조금 일하려는 주민들의 욕구 2. 기업하는 사람의 평균 재능이 낮다 3. 그 나라 행정이 저조한 것을 들었다. 국민의 그릇된 습성이나 반민주적 주요 원인이 먼저 경제적인 가난에서 온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생각할 때 후진 민족들은 게으르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물론 게으른 것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인 1. 원시적 생산 2. 인구의 압박 3. 자연 자원의 미개발 4. 자본 부족 등을 둘 수 있겠으나 이러한 주요 원인들은 근대화를 이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자본의 투자도 안 되니 실제 소득도 낮아지므로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이 꺾여지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이조 마렵에 해외의 여러 강한 나라의 세력이 들어오고 자본주의 발달의 계기가 이룩해졌을 때 우리나라는 우선 기업하는 마음부터 발휘해야 할 터인데 경제적인 여유도 국가적인 보조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여러 나라가 근대화의 원동력을 민족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정열이 국민을 묶어 세워가지고 급격한 경제 개발과 해외 시장을 넓히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토대를 잡기도 전에 극동 여러 나라의 밥이 되었으니 민족 자본이 형성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조의 그릇된 유산을 논할 때에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큰 것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대외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이태조의 전국 이념과 당시의 극동 정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건전하고 자주적인 외교는 국내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국민 정신을 형성한다. 애당초 이태조가 정치적 이유로서 설정한 사대주의가 중국을 따르게 하는 유교 사상을 지식인 속에 뿌리박게 하고 모든 사회 제도나 생활 양식까지도 그대로 본뜨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력이나 자기 민족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비추어 봐서 수동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결의의 현실이나 전통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큰 것에만 의존하려는 습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자립성이나 민족적 주체성이 이룩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나 사상의 기성복만을 입으려는 경향으로 나오게 된 것이 해방 후에 이른바 구호 물자식의 민주주의 수입으로 결과된 것이다. 결국 사대주의는 1. 우리나라의 지정학상의 위치가 강한 나라와의 사대 외교를 불가피하게 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2. 역대의 왕조가 사대 외교를 지향할 만한 실력도 창의도 없었으며 3. 고려 이후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고 지나치게 유교 등 외국에서 문화를 들여오는 데만 급급했으며 4. 신라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군사를 이용한 이래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외국의 군사력을 불러들이는 그릇된 습성이 생겼다는 점 등을 그것이 이룩된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큰 것에 의존하려는 그릇된 습성을 깨끗이 없애버리기 위한 자주 외교의 진통을 키워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조의 사회 구조는 농업과 같은 생산활동과 근로를 위축해 만들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게으름은 후진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했지만 한국적인 게으름은 양반관념에서 비롯해서 우리 역사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특권의식이나 노력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는 생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앞서 토지개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조의 토지 제도는 양반을 특권 지주로 만들었고 또한 지주인 양반은 단지 세금을 받아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농가를 이룩하고 경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관념은 엄밀한 이의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픈 한량 기지를 이룩했던 것이다.
한량은 후에 활량이 활랭이로 잘못 전해져서 그 말도 돈을 물쓰듯 하고 바람 피우는 논팽이를 뜻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허세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가난하면서도 공연히 허세를 부리다가 대개 패가 망신케 되었으며 이러한 풍조는 헛된 예절을 일삼는 거죽만 차리는 형식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설에는 수전노를 욕하는 유머가 많이 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저축관념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날그날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순간을 즐기려는 생각이 깃들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녀나 그 밖의 백성들의 노래 속에 깃들어 있다. 가령 권주가라든가 수심과 양산도 등에 나오는 것처럼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보려는 쾌락주의가 생겨났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때려 먹는 것에만 관심이 컸으니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으른 것은 양반 등 상류 계급이나 놀고 먹는 사람들이었다. 시골 사랑방의 공론이나 양반 행세가 게으른 것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화롯가에 앉아 허세나 부리고 큰 소리나 치며 집안을 자랑하면서 온종일 집안에 들어 앉아 수염만 내려쓰는 샌님의 게으른 양반 생활이 그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건전한 직업관념이 발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직업은 하나님한테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직업은 곧 천직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직업 장사 돈벌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직업에도 충실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2차 대전 후에 서독 사람들도 이러한 성실한 직업 의식에서 매우 부지런했던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서 유럽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가 수공업 등의 직업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이를테면 스미스는 대장쟁이를 뜻하고 그 조상이 대장간을 경영하는 대장쟁이였다는 것을 나타내나 하등 이에 구애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사람 이름 가운데도 천한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가 김가나 이가 박가로서 이른바 천한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점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에는 이조시대 이래로 직업관념이 박약하고 모두가 농업 통제하에서 관리가 되는 것만을 위주로 삼는 관권관념의 피해가 크다 하겠다. 지금 농민이 아들을 공부시킬 때에는 자기와 같이 손에 흙을 묻히고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는 벼슬, 이를테면 법학과나 정치학과 등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슬픔, 애잔함과 비극을 좋아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요를 보더라도 가냘픈 가락이 태반이요 그 슬픔은 억센 반항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굿이나 보다 떡이나 먹자는 식의 생각이 굳어져서 소극적인 체념에 파묻히고 만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의 비극은 유럽 사람들의 비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유럽의 비극은 힘차고 억세게 운명적인 것과 대항하다가 장엄하게 쓰러지는 것이므로 부정을 다시 부정해서 이를 이겨내려는 힘과 긴장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슬픔이나 애수는 사실 비극이 아니라 가엾으며 체념하는 새김질인 것이다. 이는 참고 견디는 것보다 못한 노예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하는 정신이 굳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억세게 해치고 나가려는 유럽식의 비극 의식이 한국에는 없으며 나약한 눈물과 값싼 동정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연약한 동정감 정도는 민족성 속에 힘찬 인생의 용기나 억센 개척 정신을 낳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 하나를 들어 소극적인 체념이 고질화된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리랑하면 한국과 한국의 마음을 대표하는 가락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세심하게 검토해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귀절이 있다. 이 내용은 자기를 뿌리치고 떠나가는 임을 그리워하면서도 여보 날 두고 어디를 가오하고 선뜻 막아서지를 못하고 혹시 심리쯤 가서 요행이 임께서 발병이라도 나서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애처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유럽 사람들 같으면 따라가서든지 목에 매달려 못 가게 할 터인데 심리쯤 갔다가 돌아오기를 바랄 정도로 그리우면서도 말 못하는 나약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밀양 아리랑에 정든 임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할 정도로 소극적이어 표정이 없는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결의의 이러한 소극적 체념은 벌써 신라의 향가 속에 깃들었다고 할 것이다. 처형가를 보면 그 끝에 본신 내해였건만 아산할 어찌할꼬 라고 탄식의 체념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처형이 잠깐 어디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리를 보니 아내 옆에 딴 녀석이 들어있어 그것을 보고 본신은 내 것이었는데 도적 맞았으니 어찌할꼬 할 수 없다고 체념해버리는 민족성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경우에 유럽의 사나이라면 권총을 들어 둘을 다 쏘아 버렸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못나도록 착했단 말인가. 이러한 개념은 대결 의식이 없고 후퇴하거나 굴복하는 인생 태도이며 운명에 순순히 굴복하는 태도라 하겠다. 따라서 운명을 개척하거나 세기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으로 바꿔보려는 용기도 없었다. 다만 저민이 관상인이 사주택일 같은 운명관에 사로잡혀서 가난은 고질화되고 살림살이를 바로 잡으려는 의욕이 움트지 못했던 것이다. 대개 이러한 체념은 소극적인 현실 도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노래가 슬프고 눈물을 자아내는 일면 탄식이 있고 좀 힘들면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서슴지 않고 튀어나온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로 전제 정치 등살의 괴로움을 당하던 민생의 일단을 말해주는 동시에 값싸게 삶을 포기하려는 나약한 인생 태도, 현실 도피를 무슨 고상한 일로 착각하는 패배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도 막상 그것을 현실에다 옮겨 실제로 해볼 용기가 없고 일에 착수하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만 많이 생각해내서 주저앉아버리는 것이다. 이는 자기 혼자서 제 일을 해보지 못하고 항상 관가의 눈치만 살피는 전제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을 이룩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그리하여 무슨 사업이든지 권력기관을 껴야 되지 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관의 권력과 결탁해서 비로소 돈벌이가 된다는 부정축제관념이 심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하루에 끼니가 바빠서야 어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하는 말이 대개는 조반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반을 못 그릴 정도의 가난 속에서 나오는 인사말이라 볼 수 있다. 유럽 사람들은 인사말이 날씨를 찬탄할 정도로 날씨가 고르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가난은 먹는 것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할 수 있으니 나라의 보조 없이는 온 결의가 나서서 길러내지 않고서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넋이 교수는 후진국에서 자본의 축적이 안 되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는 탓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모자란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조 사회의 계층 구조나 기술자를 업신여기는 경향이라든가 관을 섬기고 백성을 낮춰보는 생각 등이 모두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려는 마음을 없이 하는데 자극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